예, 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파이널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창윤 와우넷 파트너와 화상을 통해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를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내년 2분기 배포 기대 여러 백신 관련주에 관심 주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갖고 현재 백신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4천만 도즈가 내년 2분기에 국내에서 이제 배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거니까 4천만 도즈면은 2천만 명에게 이제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 백신 관련된 종목 내에서 현재 시점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백신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백신 관련주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사실 11월 달에 화이자와 모더나 관련된 백신 사용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온 이후에 모멘텀이 좀 소멸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12월 중에는 여기에 따른 흐름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옮겨붙으면서 최근에 제약 바이오 상대적 강세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주부터는 좀 일부 모멘텀이 둔화가 되는 가운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최근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한 흐름이 전일 모더나 관련주로 다시 한번 옮겨붙는 모습이 좀 일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4천만 도즈에 대한 백신 이런 부분을 수탁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추가적으로 이런 위탁 생산 계약 이런 부분까지도 국내 업체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그 관련주로서 녹십자 그룹주가 크게 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녹십자 MS 같은 경우가 크게 튀어가는 가운데 전일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간 외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오늘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실체적인 백신 관련된 실체가 있는 종목 딱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사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관련 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CMO 업체인데요. 글로벌 CMO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모더나 관련돼서 백신 수탁 계약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업체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녹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같은 경우가 글로벌 CMO로서 재평가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세피로부터 5억 도즈 받았는데 총 생산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한 8억 도즈 정도 되는 거죠. 그 중에서 5억 도즈 이외에 한 2, 3억 도즈 그런 부분 자체를 추가적으로 신규 시설 투자 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숫자를 지킬 수 있는 녹십자 1차적으로 먼저 모더나 관련주로서 체크를 해보고요. 두 번째, 백신에 모더나만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의 끝판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주목을 해보아야 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모회사인 SK 케미칼 같은 경우를 두 번째 기업으로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었다면 가격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밑에서 올라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세 번째 종목 CMO로서 글로벌 캐파 1위를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캐파 기준 글로벌 CMO 1위 기업이고요. 글로벌 CMO 쇼티지 지속되는 가운데서 그동안에 두세 달 동안 열심히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갈 차례가 되었는지 연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세 종목 녹십자, SK케미칼, 삼성 바이오로직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좀 다소 높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모더나가 개발한 그 코로나19 백신은 메신저 리보액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 방식의 시설물들이 갖춰져 있는 어떤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미생물 배양 방식의 시설물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뭐 LG와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같은 기업이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기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중국 업체와 리튬 장기 공급 계약, 국내 2차 전지주 영향은 최근 테슬라가 중국 기업과 리튬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배터리 양산 속도를 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지난 9월 달에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배터리셀을, 고밀도 배터리셀을 공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과 뭐 독일의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를 이제 대규모로 양산하는 어떤 그런 계획표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훗날 언젠가 현실화될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프로젝트가 과연 한국 배터리 산업에 어떤 위협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테슬라 위협 이런 부분 자체가 분명히 국내 업체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먼 미래의 일이고 당장 중국이라든지 내년 말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베를린 쪽의 기가팩토리 이런 쪽에서는 국내 업체의 수혜가 점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국내 업체들 체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테슬라 관련주로서 명신산업이 모처럼 재차 강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7% 올라오고 있지만 앞서 오전 중에는 1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테슬라 관련주였던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산업 홀딩스와 더불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현 시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즉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인 이벤트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월 중에 현대차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죠. 이 GMP 플랫폼 공급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선정을 하기로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현대차가 이제 얼마 전에 이 GMP라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기로 하면서 이 부분을 출범을 시켰고 1월 중에 여기에 관해서 약 26조 원 규모로 대규모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 당연히 순환매가 돌아갈 수가 있고 관련주로서 주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테슬라와 더불어서 이제는 현대차 이 GMP까지 추가적으로 붙는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1월 달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3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테슬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이죠. 국내에서는 이제 LG화학을 통해서 특히 LG화학의 물적 분할한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양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가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쪽이죠. 당연히 이런 종합 배터리 셀 부품 비롯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LG전자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관련 협업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주목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LG화학과 LG전자 1순위로 체크를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NF를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LNF가 LG화학을 통해서 이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차세대 양극재인 하이니켈 계열의 NCMA 이런 그 양극재를 공급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쪽이고 새롭게 지금 시장에서 리레이팅 되고 있는 쪽이죠. 2주 전쯤에 공급 계약이 나온 이후에 주가는 급등을 했었고 지금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매수 급소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 체크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도 좀 눈에 띄고 있어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재차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NCMA, 기존에 하이니켈 계열의 NCM에 더해서 알루미늄 코팅까지 들어가게 되는 NCMA 하이니켈 계열의 양극재 기술을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 외에도 제가 현대차 eGMP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 발주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쪽 관련해가지고 수혜주 찾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 비단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이제 수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소재단에서는 에코프로 BM도 현 시점에서 주목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LG화학과 LG전자 1순위 탑픽으로 보고 있고 LNF, 에코프로 BM 같은 소재 업체들 세컨 순위로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뭐 8월까지 뭐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3만 대를 상회했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4%를 상회했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가동이 되면서 테슬라의 테슬라 전기차의 중국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 이제 모델 3에 이어서 모델 Y까지 출시하며 이제 중국 내 테슬라의 어떤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 같은데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테슬라와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성장 모멘텀을 함께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LNF, 포스코 케미칼, SKC 같은 기업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 주는 파이널 체크 오늘의 세 번째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텐센트 JTBC 스튜디오의 1,000억 투자, 한한령 해제 본격화 시 수혜주는 부부의 세계로 유명한 드라마 제작사 J콘텐트리의 자회사죠. JTBC 스튜디오에 중국 텐센트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납입이 완료될 경우 텐센트는 JTBC 스튜디오 지분을 7% 이상 확보하게 되는데요. 향후 텐센트의 OTT 플랫폼에 JTBC 스튜디오의 드라마가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텐센트의 투자가 한한령 해제의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부터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지금 중심으로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스위트홈 효과가 있겠죠. 저도 최근에 스위트홈 이거 보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만들기 상당히 좀 그동안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제를 상당히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저도 K 콘텐츠 위상의 강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JTBC 스튜디오 이분 같은 경우가 기존의 드라마 콘텐츠 하우스죠. 이 부분이 4천억 정도 유증을 하는 데 있어서 3천억은 국내 사모투자 펀드 그리고 1,000억은 텐센트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한한령 해제 여기에 따른 기대감 자체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 시기로서 내년 초에 시진핑 방한 시점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이 드디어 열린다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 한 3년 동안 닫혀 있었던 빗장이 이제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러한 흐름이 콘텐츠 쪽까지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 점차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수혜주 찾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 면세점이나 화장품 이런 부분이 열린다 손 치더라도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 면세점 쪽은 중국 내에서 이런 부분을 소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있었고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컨텐츠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는 풀리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혜주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미 그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요. 플러스 알파로서 이제 중국이 열린다면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서 스튜디오 드래곤 체크를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연간 20편 이상의 라이브러리를 꾸준히 구축하는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100편 이상의 라이브러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따른 가장 큰 업사이드 베타가 큰 종목으로서 스튜디오 드래곤 체크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스위트홈 효과로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작 경쟁력도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이런 쪽에 대한 이전 외주 제작사에 대한 관심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내년도 최고 흥행에 대한 기대작이 지리산입니다. 전지현 씨, 주지훈 씨 주연은 지리산 같은 경우가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유효한 가운데 이미 올해 9월 달에 중국 OTT 업체죠. 아이치의 대규모 해외 방영권을 판매한 부분 이력이 있기 때문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열리게 된다면 실적 업사이드 측면에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말씀드리고 J컨텐트리 그동안에 메가박스에 발목이 잡혀서 그동안 유독 못 갔었는데 이번 신규 이런 펀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관련주들을 순환매도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한령이 의미 있게 이제 해제될 경우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 일단 메가히트 드라마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J콘텐트리, 키스트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글로벌 아이돌 스타 발굴 그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빅히트, GIP, SM, YG엔터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판호를 신청한 후 지금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게임주로는 넷마블,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이제 총정리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박창현 파트너가 오후장 관심주를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지금 예의주셔야 될까요?
네, 제가 이번 월요일에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락 이런 부분을 노려서 거기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을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 팩토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사실 제가 오후 방송을 통해서 한 두어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때 당시에 10만 원 언더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현 시점에서도 대략 한 60% 이상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 시점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주목하는 포인트는 박셀바이오입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종목들이 뚜껑이 열려있는 종목들, 즉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서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업사이드를 규정 지을 수 없는 종목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박셀바이오가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박셀바이오는 바이오고 넥스트는 IT 쪽입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신규 상장된 종목들, 명신산업을 보더라도 업사이드를 쉽게 규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박셀바이오가 무상증자 오늘 거래량이 좀 있었었죠. 이에 따른 부분이 있었고 무상증자 전후에서도 지금 흐름을 보시면요. 시장에서 유통 주식수가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가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시장 반응이 나왔는지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 지금 벌써 두어 달 만에 10배가 올라왔죠. 마찬가지입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무상증자 배정 기준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7일인데요. 이런 부분이 1월 14일입니다. 한 2주 정도 남아있는데 그때 전후에서도 신규 상장된 종목 박셀바이오 같은 이런 움직임이 여기에서도 일부 포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이런 모멘텀 1월 14일 체크하면서 넥스틴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서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시스템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스템 반도체 지금 매출 구성을 보시면 디램이랑 낸드 시스템 반도체에 각각 3분의 1씩 그런 포트폴리오 분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수혜로서 지금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웨이퍼 분량은 40% 정도는 웨이퍼 패턴에서 발생을 합니다. 웨이퍼 패턴 검사의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 유일한 상장 기업이고 그리고 현재 일본 쪽 히타치가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물량은 4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쪽을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서 대체해 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죠.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그 수주 소식도 있었어요. 키파운드리양, 즉 시스템 반도체양 약 30억 규모 공급 계약 자체도 있었던 만큼 관련 내용들 체크하시면서 넥스틴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중순까지의 단기적인 그리고 한 달 이상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요. 목표가로는 오늘 위에 찍고 내려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20만 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선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웨이퍼 패턴 검사 장비 글로벌 독과점 업체로서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의 수혜주 넥스틴을 유망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박창현 파트너는 지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박창현 네. 파트너의 어떤 통찰력 있는 지식 콘텐츠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올해 이제 오늘 거래일로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올 한 해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1월 달 전략이라든지 전략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부터 와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할 테니까 같이 해주시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황과 종목도 올려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쯤에 박창현 검색해 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함께 해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윤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